대입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정말 이 고등학교란 학교를 벗어나서 한 단계 나아가는 그 성장의 모습이 아주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연희 친구도 아마 그런 생각들 많이 할 거예요. 다시 한번 대입 축하하고 어, 합격 축하하고 대학생활 멋지게 만들어 나가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우리 예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위한 1년 토파 보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비 고2 친구들, 언제 1년 다 갔죠? 내가 벌써 고등학생이야? 라고 생각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다 가고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되게 노하우가 있어 보이고 저 선배들은 되게 뭔가 다 알 것 같고 멋져 보이고 뭔가 다를 것 같았던 그런 2학년 여러분이 됩니다. 이제 예비 고등학교 2학년의 1년. 물론 이제 1학년 1년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학사 일정이 크게 어떻게 지나가는지는 우리 친구들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도 어떤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가야 하는지 요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고2 친구들 제일 먼저 1년간의 내용을 막 우리 친구들에게 강조하기에 앞서 제가 우리 친구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 고2 시기가 되면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것. 고등학교 1년을 보내면서 학사 일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선배예요. 그리고 학교의 선생님들, 친구들 너무 다 친해요. 이런 상황들이 오면서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되냐면 고1 때와는 다르게 긴장감이 대폭 하락합니다. 고등학교 생활이라는 것에 대한 긴장감이 확 줄어드는 시기가 이 고2 시기의 특징이에요. 고1들은 이제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넘어오면서 그 고등학교라는 것에 대한 긴장도가 굉장히 높아 있거든요. 그래서 막 주의 집중하고 실수를 하더라도 긴장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고2에서 고3 올라가는 친구들은 고등학교 생활 뭐 이제 익숙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나는 진짜 입시를 치러야 하는 고3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고3이라는 학년이 주는 긴장감이 있어요. 근데 고2는 애매하거든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이제 여러 활동들이 내가 주축이 돼요. 후배들도 있고 후배들이 선배님 하면서 막 인사도 하고 선생님들도 야 2학년이니까 이런 건 좀 알아서 해야지 하는 부분도 있고 자율성도 좀 많아지고 하면서 긴장감이 가장 역대급으로 낮아지는 그 시기가 2학년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우리가 고2 때 배우는 내신 과목들 특징이 어때요? 수능 핵심 과목이죠. 수능 핵심 과목이고요. 성적 나오는 걸로 봤을 때도 등급으로 나오는 핵심이 되는 학년입니다. 물론 3학년 때 등급 과목이 몇 개냐에 따라서 학생들마다 상황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진 모르겠지만 우리가 등급의 중심이 되는 그 학년으로는 거의 마지막이에요. 그쵸? 그럼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떤 등급을 만들었든 간에 최소 유지, 상승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내신 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 하는 거거든요. 요 시기가 바로 2학년 시기예요. 그 다음에 비교과 부분을 살펴볼까요? 비교과 부분. 비교과도 이제 학교 활동의 중심 자체가 고2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고1들은 선배들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고 고3들은 이제 뒤로 살짝 물러나 있죠. 대입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프로그램 자체가 고1, 2 프로그램과 고3 프로그램으로 나눠져서 운영되는 경우도 많고 이제는 모든 활동의 중심이 고2로 이루어져요. 자,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정말 이 고등학교 2학년 시기가 대입의 중심이 되는 학년의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긴장감이 매우 떨어져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나 스스로에 대한 목표를 확실히 하고 그 목표를 실천해 나가기 위한 나의 생활들을 정말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에 내 목표를 잃고 흐트러 흐트러져 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부터 우리 한 1 년간의 일정을 전체적으로 토파 보겠지만 이런 거 이제 다 너무 많으니까 다 잊으셔도 돼요. 요거 이제 탁 캡처해 놓으셔 가지고 그때그때마다 3 월, 4 월, 5 월, 6 월, 7, 8, 9, 10, 10월 그때 될 때마다 열어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다른 내용들 다 있더라도 이거 하나는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 고2 시기가 교과적으로도 비교과적으로도 3 년간의 활동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학년이구나. 그런데 나는 이미 익숙함에 긴장감이 내려갈 수 있구나. 이거 끌어올려야 되겠구나. 이해되셨죠? 그렇게 나의 1 년을 설계해 나가야 한다. 에 집중을 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3 월부터 한번 시작을 해 볼게요. 3 월이 됩니다. 여러분, 3월 되면요, 제일 먼저 어디 접속하셔야 돼요? 나이스 접속해야죠. 왜요? 나 어 1 학년 때 1 학년 생계부 기재 내용을 이제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쵸? 예비 고2니까 우리 1년 동안 어떤 학교 생활 기록부 내용이 나왔는지 1 학년 학교 생활 기록부 기재 내용을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그때 아니 아무리 봐도 멘토님 제가 저 이때 이런 활동했거든요. 근데 객관적 사실이 누락이 됐어요. 객관적으로 했던 활동 자체, 더 봉사활동 이 시간만큼 했는데 객관적 활동 사실이 누락됐습니다. 요거는 일단 학교에다가 수정 요청하세요. 수정 요청하십시오. 학년이 지나면 사실 이 학교생활 기록부는 원칙적 수정 불가거든요. 원칙적 수정 불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사실이 증빙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출결 같은 것도 뭔가 잘못 기록되거나 확실한 증빙이 가능하다면 이거는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것도 일단은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내용을 보셔야죠. 내용을 보셔 가지고 '아, 나 1년 동안 이런 활동들 했네. 근데 뭔가 좀 아쉽다.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2 학년 때 보완을 해야죠. 예, 보완해야 되고, 만약에 괜찮네. 나 진짜 1 학년 열심히 살았고 내가 했던 주제라든가 내가 노력했던 부분들 선생님께서 꼼꼼하게 보시고 매력적으로 적어 주셨다. 이제 만족한다. 괜찮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연계해서 확장해 나가는 활동들을 이제 2 학년 때 또 만들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요거를 일단은 계획을 학기 초에 빠르게 해 줘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또 메타 분석표를 같이 쓰시는 수험 피플 여러분들이라든가 이 나의 1 년간의 학기말 그 학 학교 생활 기록부 항목별 활동들을 쭉 한번 정리해 봤을 때 '내가 뭐가 중요하다. 앞으로는 뭘 채워 나가야 되겠구나.' 요거를 미리 계획하는 과정이 진행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 계획 활동과 뭐가 연결될 수 있냐면 이 앞으로 내가 1 년간 활동해 나갈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학생회 및 학급 임원 혹은 여기 1인 1역 이런 내용들과 계획이 연결되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연결됩니다. 아, 나는 1 학년 때는 적응하느라 바빠 가지고 뭐 학생회 활동이나 임원 활동 하나도 없었지. 1인 1 역도 역할이 굉장히 소소하고 특별히 한 게 없어 가지고 '내가 자율 활동에 리더십이라든가 공동체 역량이 드러날 만한 게 없었네.' 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제 우리 적극적으로 요 학생회 활동이라든가 임원 활동이라든가 1인 1 역을 적극적으로 맡아 가지고 계획하고 활동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제가 여기 활동 중에 오른쪽에 요렇게 V 표시해 놓은 거 있거든요. V 표시해 놓은 활동들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내가 이 활동을 선택해서 실천하기 전에 주제랑 내용들을 미리 고민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미리 고민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특히나 이제 2 학년이면 내가 2 학년 때 이수할 과목들은 이미 다 선택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 친구들이 나의 진로나 진로까지는 아니어도 전공 계열은 선택을 하셨다는 얘기거든요.
아주 구체적인 진로까지는 아니어도 내가 어떤 계열로 나가야겠다는 걸 선택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진로나 계열에 맞는 나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활동들을 선택하고 실천해 나가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 부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동아리랑 봉사활동 우리 선택을 해야 되는데 동아리랑 봉사활동 선택할 때 어려움이 뭐예요, 우리? 내가 들어가고 싶은 그 괜찮은 동아리, 그 괜찮은 봉사활동은 경쟁률이 치열하다. 이거 이미 우리 경험에서 알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 동아리, 그 봉사활동을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활동을 선택하고 시작했다면 더없이 좋은데 내가 원하는 그 활동을 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원하는 그 동아리에 못 들어갔을 때 그렇다면 우리는 활동을 어떤 내용으로 계획할 수 있는가? 이거 보셔야죠. 내가 원했던 그 동아리는 아니지만 그 동아리에서 하는 활동과 나의 진로 계열을 어떻게 접목시켜서 나의 역량을 보여줄 것이냐. 나는 이 동아리에서 진로 역량을 보여줄 것이냐, 학술 역량을 보여줄 것이냐. 이런 것들을 고민한 상태에서 1년을 계획해 주셔야 하는 거다. 요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3월에서 5월에 걸쳐서 담임 선생님 상담이 이어지죠. 요거는 학기 초에 할 수도 있고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을 좀 살펴보시고 상담을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진행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때 담임 선생님 상담은 1학년 시기보다 훨씬 더 전략적인 상담이 됩니다. 왜요? 이미 내가 1년 동안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무에서 지금부터 어떻게 만들어 나가냐를 상담하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1학년을 바탕으로 내가 이걸 어떻게 더 발전시킬 거냐, 어떻게 보완할 거냐 하는 내용들이 함께 상담이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1학년보다 훨씬 더 전략적인 상담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담임선생님 상담 옆에 제가 V 표시 체크해 놨잖아요. 여러분들도 절대 담임선생님 상담을 그냥 가볍게 따라 들어가셔서는 안 돼요. 선생님이 "그날 몇 시에 너 내려와."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냥 쫄래쫄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가면 안 되고요. 우리 스스로도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일단 내가 지금 1학년 때 1학년 시기 준비 정도 나 스스로도 파악하고 가야 돼요. 아, 내가 내신 어느 정도고 나는 국영수사 과 중에서 지금 어떤 게 확실히 강점이고 나는 이건 어렵고 내가 지금 뭐 비교과 활동을 해보려고 하는데 계획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를 모르겠고 이런 것도 있죠. 아니면은 내가 내신뿐만 아니라 지금 목표대학 봤더니 수능 최저 준비해야 되는데 수능 시간을 도저히 어떻게 빼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둥, 혹은 담임 선생님께서 특정 과목의 선생님이시라면 내가 그 과목을 공부하기 어려운 학생이라면 그 과목 학습법을 한번 여쭤봐야지, 이런 담임 선생님께 내가 받을 수 있는 궁금한 것들, 정말 말 그대로 상담하고 싶은 것들을 정리해서 상담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중에서도 체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담임 선생님의 수시, 정시, 성향, 대입 성향도 살펴봐야 됩니다. 이 담임 선생님께서 수시를 강조하시는 분이냐, 정시를 강조하시는 분이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나의 강약점과 상관없이 특정 전형으로 이렇게 몰아갈 수 있어요. 나는 정시가 확실히 부족해서 수시형이라고 생각해서 내신과 비교과 활동에 집중하려고 했는데 선생님은 정시가 훨씬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서 정시를 이제 강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내가 만약에 정시를 메인으로 가져갈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고등학교 2학년 또 3학년까지 정시를 위한 순공 시간과 학습을 어떻게 짜나가야 되는지 우리는 계획을 짜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확실히 내가 생각하는 목표만큼 가능할 것인지 아닌지, 이게 현실성이 있는 방법인지 아닌지를 우리 스스로도 고민한 상태로 상담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수시를 확실히 본격적으로 준비할 학생들이라면 이 생계부 작성을 위한 교류를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왜냐하면 학교생활 기록부를 자율활동, 그다음에 진로활동,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요 항목은 담임 선생님께서 일단은 맡아서 하시는 부분이죠. 그리고 담임 선생님의 경우에 한 과목을 날 맡아 주고 계시면 세특 하나 또 들어가고 그 담임 선생님이 동아리 활동 선생님이신 경우도 있죠. 그럼 동아리 활동도 담당해 주시고 요런 식으로 담임 선생님이 기재해 주시는 항목이 굉장히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께 내가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있고 그걸 어떻게 운영해 나가고자 한다라는 그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선생님과 교류를 해야 학교 생활 기록부도 충실하게 기재가 될 수 있는데 이것도 선생님 성향에 따라서 완전 다르세요. 그때그때 말씀을 드리면 "이걸 너 왜 나한테 그때그때 얘기하니? 다 결과가 나온 뒤에 한 번에 얘기해."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 이거 너 어려울 때마다 그때그때 얘기하고 과정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나한테 보여줘라." 하시는 선생님도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담임 선생님의 성향이 어떤지도 파악을 해서 선생님과의 교류가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 1 년간 그 루트도 우리는 파악을 해 둬야 되는 거예요. 요런 방법들, 요런 내용들을 우리가 미리 고민하고 상담에 들어가셔야 담임 선생님 상담도 그냥 흘려보내지 않을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물론 학생에 따라서는 담임 선생님과의 교류가 훨씬 더 빈도가 높은 친구들도 있지만 특히나 내가 담임 선생님을 어려워하고 원래도 선생님하고 한테 먼저 접근하기 좀 어려워하는 성향이다 하는 친구들은 수시로 막 연락드려 가지고 말씀드리고 조언을 듣고 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은데 그럴 때일수록 이 상담 시간을 우리는 더욱더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2 학년 친구들은 요 담임 선생님 상담을 제가 별표를 하나 쳐 둘게요. 여기 꼭 신경 써 주세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내신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이 내신 전략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1 학년 때 내신이 나는 만족스럽다 아니면 불만족스럽다 일단은 기준이 이제 만들어지셨을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에 따라서 2 학년 내신을 올려야 되는 친구들도 있고 유지만 해도 되는 친구도 있고 우리는 계획상으로는 하향을 계획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쵸? 최소 유지 상승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떤 과목을 유지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등급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과목별로 선택 이수한 학생들 이제 줄어든 상황이죠. 과목이 이제 다 찢어졌으니까 학생들 줄어든 상황이니까 그 등급을 내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나는 상승해야 된다는 얘기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1 학년에 비해서 순공 시간도 확실히 늘려야 될 거고 내가 맘대로 나오지 않는 그 과목들은 학습 방법에 대한 변화도 우리는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쵸? 요런 것들을 고민하시면서 이제 우리 내신 전략을 수립을 해 줘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1 학년 때는 우리는 일단 국영, 수, 사, 과 다 준비하면서 내가 어떤 과목이 약하고 어떤 과목이 강한지를 실험해 보는 그런 학년이었다면 이제 2 학년 때는 나의 강약 과목을 알고 있어야 돼요. 혹은 내 진로에 맞는 필수 과목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내가 진짜 2 학년 때도 전 과목을 모두 가져가야 되는 학생인지 아니면 전략적으로 과목의 우선순위를 가져가야 되는 학생인지 우리는 이것도 이제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많은 친구들한테 전 과목을 가져가는 게 맞다고 저는 강조는 하는데요. 이건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얘기하는 거지 모든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진짜 전 과목을 가져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과목부터 놓치지 않고 가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학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전략에 따라서 나의 강약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우리는 이미 강약점 체크를 해 두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요렇게 가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이제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냐면 우리 친구들 중에 예를 들어서 상경계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근데 수학 점수가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상경계 가려면 수학 점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을 8 시간씩 수학 학원에 투자를 해요. 그런데 수학 점수는 점점 안 나옵니다. 이런 상황이 돼요. 그럼 우리는 계속해서 주말 8 시간을 16 시간이요. 8 시간, 8 시간. 그 시간을 수학에 투자하는 게 맞는가? 아니면 수학이 약한 전공으로 돌리면서 내가 지금 잘 나오고 있는 국어, 영어를 좀 더 강하게 만들 것이냐 이거를 취사 선택하고 가셔야 되는 시기예요. 적어도 이게 2 학년 1 학기 전에는 마무리가 되기를 저는 추천합니다. 그래서 2 학년 2 학기부터는 정말 전략적인 방향으로 움직여 주셔야 돼요.
움직여 주셔야 된다. 자, 그리고 나면은 각 대학별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가 이제 각 대학의 입학처마다 올라옵니다. 이제 우리는요, 2학년이 되면 각 대학별 입학처를 좀 더 가까워져야 돼요. 수시로 드나드셔야 됩니다. 이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는요, 작년에 우리 대학에서요, 논술이나 면접관 같은 대학별 고사들을 이러한 유형으로, 이러한 근거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출제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안내하는 자료예요. 실제로 대학에서 치르는 이 논술이나 면접과 같은 그 대학별 고사들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내용을 담아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근거를 보여주기 위한 보고서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혹시나 내가 그 대학의 논술이나 면접까지 생각하고 계시는 친구들이라면 요 내용들 한 번씩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4월이 되면 이제 중요한 내신 준비 기간으로 갑니다. 1차 지필평가인 중간고사, 그리고 중간고사가 끝난 뒤 폭풍처럼 몰려오는 수행평가를 채 마무리도 하지 못한 상태로 맞이하게 되는 2차 지필평가인 기말고사. 요 3개의 점수가 모두 정해진 비율에 따라 합산이 돼서 우리는 1학기 학기말 성적표를 받게 되죠. 그리고 이 1학기 학기말 성적표를 대학에서 이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중간고사, 수행평가, 기말고사에 이제 최선을 다해 주셔야 하고, 우리 2학년 친구들은 이 3가지가 합산된 학기말 성적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이미 다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다소 좀 중간고사 결과가 아쉽다고 해서 수행평가라든가 기말고사를 버리고 가는 그런 실수는 하지 않죠? 내가 중간고사가 아쉬우면 아쉬울수록 수행평가와 기말고사에서 더 1점이라도 더 받기 위한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4월에요. 대학별로 2025학년도 대입전형 계획안이 발표가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대학 가는데 확인해야 되는 그 대입 방법이죠. 요건 꼭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목표라고 있는 목표 대학 혹은 관심 대학들이 학생들을 어떻게 선발을 하는가 이거를 보셔야 돼요. 어떤 것들을 보냐면 내가 가고 싶은 그 모집 단위가 일단 이 대학에 개설되어 있는가 이거 보셔야 돼요. 여러분, 종합대학이라고 해서 세상의 모든 전공들이 다 개설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서 뭐 행정학과가 A대학에는 개설이 되어 있기도 하고 B대학에는 개설이 안 되어 있기도 해요. 근데 이제 우리 친구들은 내가 원하는 그 학과가 모든 대학에 다 개설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가고 싶은 거는 이 전공인데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은 이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대학에 이 학과를 가겠어요 라고 마음 먹고 있는데 실제로 이 대학에는 이 학과가 없는 거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관심 있는 대학에 내가 원하는 그 모집 단위가 개설되어 있는지, 개설되어 있다면 어떤 전형으로 뽑는지도 봐야죠. 당연히 저는 내신 열심히 하고 수능 최저해가지고 안정적으로 교과 전형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생각했는데 교과 전형으로 안 뽑아요. 종합으로만 뽑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필연적으로 비교과 활동을 또 준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전형으로 뽑는지, 그 다음에 그 전형으로는 몇 명씩 뽑는지 이런 것도 보셔야 돼요. 당연히 저는 종합전형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집단이 종합전형을 3명을 뽑아요. 이거 위험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정시로는 몇 명 뽑는지 이런 것도 보셔야 되고, 만약에 수능 최저가 적용된다면 수능 최저 기준은 어떤지, 몇 과목을 해야 되는지. 나는 정시는 안 볼 거고 과목은 2개만 하려고 하는데 내가 원하는 그 대학에서는 3개 합을 요구해요. 그럼 우리는 3개 과목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제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계획안 이제 나오면 요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대학에 가는 건 2025학년도니까 요거 이제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5월 말이 되면 2024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도 발표가 돼요. 근데 요거는 우리 선배들이 대학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봐도 되겠죠?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여기다가 확인이라고 명확하게 써놨잖아요. 그쵸?
"아니 멘토님 제가 올해 대학 갈 것도 아닌데 고3 선배들 걸 왜 보라고 하시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계획안과 최종 모집 요강에는 좀 차이가 있어요. 계획안에는 이 세부적인 내용들이 좀 세부 사항들이 잘 나와 있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부 사항이 계획안에 아주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나와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일단은 우리 고3 선배들 어떻게 뽑는지 보면서 거기에 방향에 맞춰서 준비하다가 우리 거 이제 자세하게 나오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제 대입 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교과 전형으로 뽑는데 내신을 정확하게 어떻게 계산하겠습니다. 이런 방법들은 계획안에는 안 나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는 이 최종 모집 요강에서 일단 보면서 같이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선배들의 모집 요강을 봐야 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7 월쯤 되잖아요. 그러면 각 대학별로 그 작년에 입시 결과가 어땠는지 요게 인제 발표가 돼요. 그러면 인제 우리가 입시 결과를 볼 때는 올해 나를 뽑는 전형과 작년에 선배들을 뽑았던 전형과 그전해 선배들을 뽑았던 전형에 변화가 있는지를 보면서 이 입시 결과를 해석을 해야 돼요, 해석. 예를 들어서 '작년에 2.5가 붙었네? 나는 2.3 인데? 그러니까 도전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작년에는 교과 전형이었다가 올해는 종합 전형으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입결을 그대로 볼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형의 변화를 이해해야 입시 결과도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것도 보지만 이제 지난해 선배들 것도 우리 앞선 선배들 것도 봐야 된다. 요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 비교과 이제 폭풍 시기가 와요. 5 월이 되면 수행평가뿐만 아니라 진로, 동아리, 독서, 봉사활동 등등의 각종 비교과 활동이 인제 나오는데 역시나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이 이 비교과 활동의 핵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양적으로 가장 많이 늘려갈 수 있는 시기예요. 좀 더 넓게 벌릴 수 있는 시기. 그렇다고 고3이 되면 그럼 비교과 활동 안 하나요? 아니요. 더 열심히 해요. 종합 전형을 쓰는 친구들은 고3 때 뭔가 고3은 공부하느라 바쁘고 수능 공부하니까 비교과 공부할 시간이 준비할 시간이 없겠지? 아니요. 아주 그냥 더 악착같이 해요. 더 열심히 합니다. 근데 2학년 시기가 좀 더 방향을 넓혀 보거나 내가 필요한 키워드를 좀 확장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돼요. 3학년은 좀 더 좁아지거든요. 좁아져요. 그래서 2학년 때 이 비교과 활동들을 정말 내 진로에 맞춰서 좀 폭넓게 준비를 해 주는 게 매력적이다. 요때 어떤 주제로 해 나갈 건지 요거 많이 고민해 주셔야 되고요. 이제 모의고사도 계속 치르죠. 3 월도 보고 6 월도 보고 모의고사 치릅니다. 근데 이제 모의고사는 내 지역에 따라서 보는 지역도 있고 안 보는 지역도 있고 이런 식으로 조금 빠져 있긴 한데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우리 지역이 이번에 모의고사 안 본다 하더라도 나중에 올라온 문제들 가지고 좀 풀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마지막 인제 11 월까지 이어지는 그 모의고사에서 쭉 모의고사를 보시면서 그래도 내가 지금 수능이 어느 정도 준비되고 있는지 이 진도에 맞춰서 준비 정도는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인제 2학년 말이 되면 내가 궁극적으로 수능 최저를 맞출 건지 아니면은 정시를 병행할 건지 이거를 인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요때 우리가 이 2학년 때 봤던 모의고사들이 기준이 됩니다. 요거 되게 중요해요. 아셨죠? 그래서 요거 모의고사를 대충 보면 안 된다. 실제로는 우리가 수시는 내 내신과 비교과 수준에 맞춰서 대학을 고른다. 이거 이렇게 되지만 내가 어느 대학을 수시에서 마지노선으로 쓸지는 정시에서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 육지망 수준, 1 지망부터 6 지망까지 그 6 지망의 그 높낮이는 내가 정시로 어딜 쓸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의고사를 최대한 열심히 봐야 됩니다. 준비 여부와 상관없이. 이제 고등학교 2 학년을 보내고 연말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예비 고3이 되죠. 그때 우리 친구들이 멘토링할 때 가장 안타깝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멘토님 제가 모의고사를 안 봐 가지고요. 모의고사는 제가 제 수준을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기준을 삼아 갈 수가 없어요. 고3 3 월이 되어서야 내가 지금부터 최저를 달릴지 정시를 병행할지 막 선택해서 가면 바빠요. 고2 겨울방학 때부터 한두 과목 최소한 한두 과목 정도는 잡고 가야 고3 시기가 수월한데 고2 겨울방학 때까지 내가
수능이나 최저에 대한 계획이 없다가 고3을 시작하고 나서 준비하려고 하면 너무 바빠서 원하는 만큼 목표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또 이제 1학기 말 마지막 비교과 활동들이 이어지고 한 1학기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이제 마감이 되죠. 연간 학교생활 기록부는 2번 마감이 돼요. 1학기 학교생활 기록부는 8월 31일에 마감이 되고 2학기는 2월 말에 마감이 됩니다. 근데 이제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기재하는 그 기간을 가지셔야 되니까 이게 여름방학 끝나기 전에 7월 말에 7월 말이나 8월 초에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도 있고 자체로 선생님들이 끝내시는 경우 있고 대부분 2학기도 12월 말쯤이면 이미 겨울방학 시작하기 전에 거의 다 끝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 각 선생님들마다 데드라인을 확인하시고 내가 추가적으로 더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는 살펴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방학 시작이 되는데 여름방학 시작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이 다시 한번 입학처 공지사항 확인하면서 보실 게 뭐냐면 각 대학별로 전공 체험들을 예약하고 참여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내가 그 대학에 참여했다라는 사실 자체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체험 갔다 오면 거기서 전공 교수님들 그다음에 지금 그 전공을 공부하고 있는 선배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전공 분야에서 어떤 키워드가 지금 핫하구나, 우리 전공에서는 어떤 역량이 중요하구나, 선배들은 이런 활동들 했구나 하는 팁을 정말 많이 얻어올 수 있거든요. 그럼 그때 배운 그 팁을 이제 2학기 활동에다 녹여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는 한두 개 대학 정도는 참여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이게 꼭 내가 원하는 목표 대학은 아니어도 돼요. 특히나 우리 이제 지방에 있는 지역 친구들은 내가 원하는 대학은 예를 들어서 인서울 목표예요. 그럼 내가 서울까지 와가지고 꼭 참여해야 되나? 꼭 그렇지 않아도 돼요.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에도 그 전공 가서 전공 체험 해보시면 얻을 수 있는 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전공에서 필요한 키워드들은 다 활용이 가능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좀 참여하시기를, 한 개 정도는 참여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여름방학을 지나서 개학을 하게 되는데 사실 여름방학 굉장히 짧잖아요. 그 짧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반드시 올리고 싶은 한두 개 과목, 목표를 너무 많이 늘려가지고 실천을 못하는 것보다는 계획을 정말 실천할 수 있을 만큼의 계획을 가지고 정말 실천율을 높여주시기를 저는 그거를 추천드리고요. 9월이 되면 바로 모의고사 시작하고 사실 11월 모의고사까지 요거 두 개는 최선을 다해서 응시를 해야 이 11월 모의고사 끝나고 나서 내가 지금 대입 분석하고 대입 지원 전략 수립하면서 수능 최저를 준비할 것인지 정시를 준비해 나갈 것인지 이것까지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국어, 영어, 수학 요거 기초 잡으면서 지금 탐구까지 하나 정도는 하고 요거 한번 내가 겨울방학 동안 1회독 했다. 요 정도까지 하고 들어가면 고3 시작, 3월 시작하는 게 수월한데 이거 겨울방학 때 다 뛰는 게 진짜 쉽지 않거든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요런 계획들을 지금 12월 말부터 들어갈 수 있는지 1월, 2월 충실하게 우리 해나가려면 내가 진짜 어느 정도 수준을 목표로 가져갈 수 있는지 이거 여러분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면 다시 이제 2학기 과정이 똑같이 이어지죠. 2학기 중간고사, 그 다음에 수행평가, 기말고사를 거쳐서 2학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마감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 사이에 진행되는 각종 비교과 활동과 수행평가 요때 키워드가 우리한테는 이제 2학년 마지막 키워드가 됩니다.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마지막 키워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2학년 2학기까지, 그러니까 2학년 1학기 동안은 내가 가고자 하는 진로나 모집 단위, 전공이죠. 요거를 조금 일찍 확정하실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2학년 2학기 때는 요 키워드들이 좀 잘 드러날 수 있기를. 그래야 3학년 1학기 때는 여기서 한 단계 심화를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전공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생겼어요. 그럼 이제 서로 알아가야 되잖아요. 그쵸? 그 전공을 내가 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탐색을 시작하고 이렇게 심화시켜야 되는데 이 탐색 과정이 이 확정하는 과정이 늦어지면 3학년 1학기 때 탐색하다가 끝나요. 그냥 이렇게 심화되지 못하고 요거 되게 아쉬운 거예요. 물론 지금은 대학들이 전공 적합성이라는 용어보다 계열 적합성 혹은 진로 탐색 역량 이런 식으로 좀 더 폭넓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도 맞지만 대입은 항상 상대
사회적인 경쟁이에요. 우리 대학과 우리 학과에 올 만큼 기초학업 역량도 있고 진로를 찾는 적극성도 있는 학생이라면 기왕이면 더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흥미 있는 학생들을 뽑고 싶은 게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를 일부러 유예할 필요가 없어요. 최대한 빠르게 결정하시고 탐색해 나가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2학년 겨울방학이 시작이 되죠. 그럼 제가 여기다 뭐라 써놨어요? 고3의 시작. 2학년 이 기말고사가 마무리된과 동시에 나는 고3이다 라는 생각으로 요거 이제 시작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요거. 그래서 내 목표 대학의 입시 방법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준비했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요걸 체크해보고 이제 고3 때 내가 무엇을 보면서 달려나갈 것인지를 결정을 하셔야 돼요.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고2 시기가 대입 준비의 중심이 되는 학년이다. 이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중에서도 교과와 수능의 핵심이 되는 우리 내신 성취를 가장 최우선으로 해주기는 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2학년 내신도 중요하고 2학년 내신이 곧 수능 과목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거를 일단 내신 성취를 최우선을 해주셔야 되고 이제는 나의 강약점은 좀 분석을 해서 목표 대학의 입시 전형과 비교 분석하면서 나의 대입 주력 전형은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최소한 내가 정시까지 갈 건지 오케이 정시 병행한다. 그런데 중심은 어디다 둘 건지 무게중심을 나는 수시는 정시가 메인이고 수시는 기회가 아까우니 정시보다 조금 높여서 그냥 기회를 보는 걸로 활용을 할 건지 나는 정시를 보긴 보는데 혹시 수시에서 아쉬울 때를 대비해서 정시까지 가는 거고 수시에서 무조건 붙어야 되는 학생인지 이거는 일단은 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3학년 때 내가 어느 쪽에 방점을 두고 갈 건지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원서 접수할 때 가서 나는 정시를 중심으로 달려왔는데 애들이 다 수시 때 돼서 원서 쓰는 거 보니까 불안해요. 갑자기 막 육논술 하면서 여름방학 내내 논술학원을 다닌다든가. 나는 원래 수시형 학생이었는데 내가 수시로는 지금 원하는 목표대학 가기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갑자기 내신이고 비교 갖고 다 올스톱한 상태로 정시를 시작하겠다고 시작을 합니다. 나는 지금 모의고사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이런 상황들 굉장히 이거 아쉬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진짜 내가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는지 준비 수준을 어느 정도는 진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목표 대학을 수정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게 이 2학년 이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비 고2 친구들은 내가 이제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최대한 원하는 대학에 가깝게 혹은 선택지를 넓게 해서 고를 수 있게끔 2학년 한 해를 정말 꽉꽉 채워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시간이 굉장히 늘 부족하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최선이 맞나 하는 것들을 항상 돌아보면서 여러분들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활동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과정에서 제가 우리 캘린더에도 매 달마다 이런 내용들을 다 담아가지고 여기다 기록도 해놨지만 여기 빈칸도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야 되는 것들 여기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놓치지 않고 갈 수 있게끔 꼭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지금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만들어 온 거는 3학년 1학기까지 전체 5학기 중에 이제 2학기 만든 거예요. 앞으로 만들어갈 3학기 남아있는 기간이 훨씬 더 많이 남아있습니다. 반 이상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2학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목표 대학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예비 고 2학년 친구들도 1년간 응원하겠고요. 저도 열심히 함께 조력하면서 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